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주택, 최고의 집은 어떤 집일까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최고의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 우리가 바꿔서 자동차로 생각을 해봐요. 최고의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까요? 최고의 자동차. 근데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최고인 자동차도 있고, 그쵸? 또 크기가 최고, 힘이 최고, 또 승차감이 최고, 이렇게는 있을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최고가 되긴 힘들어요. 힘도 세면서 스피드도 빠르면서 연비도 최고, 이런 차는 없죠. 그래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그런 집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집, 내가 편한 집, 내가 부담 없는 집, 이런 주택이 최고의 주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스피드가 빠른 차들이 있어요. 예? 스포츠카. 승차감은 정말 안 좋습니다. 무슨 이거는 고무바퀴가 아니라 나무 바퀴를 다른 것처럼 막 달리면 막 탁탁탁 튀고 굉장히 딱딱해요. 한마디로 딱딱해요. 이런 차는 엄청 스피드를 빨리 낼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근데 아주 승차감이 좋은 이런 차, 뭐 이렇게 또 승차감 좋은 차를 타면은, 이 비포장도로를 가봤거든요. 보트가 물 위를 가듯이 출렁출렁 하면서 승차감이 또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런 차는 세게 달리다 보면은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수가 있고 그래요. 이쁜 차도 있죠. 깜찍한 차, 미니 같은 거. 얼마나 이뻐요. 그거는 정말 거실에다 갖다 장식을 해놓고 싶을 정도로. 이런 차는 부산까지 가려면요, 너무 힘들다. 왜? 차가 작고 좌석이 불편하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또 미니 타시는 분들 저한테 또 악성 댓글을 달지 마세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자동차가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힘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디자인도 멋지고, 실제로 이런 차가 지금 우리나라 차로 나오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그 자동차 평가 기관에서, 자, 멋진 차 1위 대한민국 차, 또 내구성 튼튼한 그런 차 대한민국 차.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른 분야도 이미 뭐 다 석권을 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차가 1등을 차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택도 나라마다 그 특성이 있어요. 나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택은 대체로 다 이렇게 뭐랄까 콤팩트하고 마이크로 조금 해가지고 이 주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또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용도별 실이 딱 정해져 있죠. 식사실, 주방, 뭐 서재, 침실, 거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규모가 어차피 좀 크게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전통 주택 같으면은 이렇게 다용도 개념이죠. 이부자리 피면 침실이 되고 밥상 갖다 놓으면 식사실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다용도로 될 수가 있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이 1239님, 제일 좋은 건축 구조는 제일 좋은 건축 구조는 어떤 걸까요? 나무, 흙,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모두 조합한 주택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냥 간단한 답은 뭐든지 있죠. 재료를 그렇게 섞으면은 별로 좋은 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에서는 이질 재료와 접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를 섞으면 좋다는 생각들을 하나 봐요. 뭐 음식을 만들 때도 자, 뭐 24가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막 이렇게 그걸 장점이랍시고 부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섞고 너무 많이 첨가하고 넣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각 구조별로 이 장점, 특성, 물론 단점도 아울러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목조의 편에, 그렇죠. 목조에 대한 장점만 막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또 뭐 ALC에 대한 것 장점 막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정하게 알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제가 이렇게 편향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철근 콘크리트죠. 이거의 특성을 좀 얘기 드리면요.
원래 이제 콘크리트 개념이 로마 시대 때부터 나오긴 했어요. 로마의 그 판테온, 로마 판테온 신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도움이 있어요. 도움 직경만 해도 한 4, 50m 되는 그 도움을, 그 당시엔 철근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철근 없는 콘크리트, 회반죽 비슷한 그 콘크리트를 로만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그걸로 엄청난 도움을 만든 그런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무겁고 튼튼하다. 이건 있지만은 말 그대로 무거운 게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자체 중량이 크기 때문에 집안이, 땅이 좀 무르고 연약하다. 그러면 건물 자체의 중량이 커서 이 침하의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크기만큼 기초도 엄청 커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 무게가 크기 때문에 침하할 수도 있다. 이 콘크리트란 재료가 어떤 인장력이라든지 이렇게 보 같으면 이 무게를 누를 때 휘는 거, 휘어서 밑부분이 늘어나려고 하는 인장에 의한 파괴 때문에 취약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한다. 그래가지고 철근을 집어넣어서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조, RC조, 철근 콘크리트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는 이 압축력에 강한 콘크리트와 또 인장에 강한 철근을 딱 조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같은 거, 우리나라 아파트 초기에 본격적인 대단위 아파트, 이제 반포 지역의 그 반포 주공 아파트 주택공사, 그 아파트는 고압 벽돌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조적조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뭐 다 재개발해서 이제 최근에 없어졌지만은 이렇게 벽돌로도 또 한 5층까지 무난히 지었어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로 10층, 15층 막 이제 또 아파트들이 대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는 튼튼하다. 그렇지만 좀 무겁다. 그리고 잘 파괴가 안 된다. 일체식 건물입니다. 그렇죠. 틀에다 넣어서 들이부으면은 한 덩어리 그냥 캐스팅이 되죠. 주물처럼. 그래서 튼튼해요. 꼭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은행 금고 같은데. 그렇죠. 그 파괴해서 뭐 도둑놈이 군용 뚫고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합판이나 벽돌로 됐으면 뚫고 돈이나 이런 걸 훔쳐갈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그게 힘들다. 그리고 내화성이다. 시멘트, 콘크리트 자체가 불연제잖아요. 불에 안 타고 또 내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에도 강하다. 그리고 특히 땅 속에는 이 철근 콘크리트가 제일 적합해요. 물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토압 같은 거에도 강하고. 그래서 기초는 대체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거의 하죠. 물론 조적조로 해서 줄기초도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의 그 주춧돌 기초라는 게 있어요. 크다란 돌덩어리 안에 딱 받치고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 기초,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 구조물 같으면, 지하실 같으면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미국의 주택이 거의 90% 투바이포 방식, 그 경량 목구조 방식이지만은 지하, 베이스먼트 지하의 그 구조는 반드시 콘크리트로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왜? 목재가 지하에 땅에 묻혀서 습기와 그런 거에 오랫동안 견뎌내질 못해요. 그게 또 목재의 단점이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또 단점으로는 이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추운 지방, 뭐 시베리아 같은데, 또 우리나라의 겨울철에는 물이 어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 콘크리트 작업이 힘들어요. 습식 공법이라 그러죠. 이게 또 제한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는 틀에다 붓고 나서 금방 그 거푸집을 떼어낼 수가 없죠. 왜? 얘가 굳어야 되니까. 그 굳을 동안의 시간을 양생이 된다. 양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야 이제 강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양생 기간 동안에는 강도가 잘 나오도록 그걸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콘크리트의 보양이라 그러는데, 습기 유지를 잘 해주면서 충격받지 않게 잘 이 강도가 날 때까지 양생 기간 동안에 보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죠. 양생 기간이 없는 공법은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는 그 시공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걸 잘 못하면 이 품질이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콘크리트에 곰보가 졌다든지, 또 뭐 진동기 사용을 안 했다든지, 또 진동기를 사용할 때 철근에다 갖다 대고 진동을 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철근 간격이 잘못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공상 그런 체크해야 될, 관리해야 될 그러한 요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철근 콘크리트조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철근 콘크리트조로 뭐 한 1층, 2층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너무 튼튼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무거운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시공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최근에 영화 중에서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그 집이 노출 콘크리트로 된 집이에요. 노출 콘크리트. 이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하자 치면 좀 길어지는데, 이게 원래 뭐 미주 쪽에서 공정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냥 콘크리트를 틀에 넣고 그냥 콘크리트 한 다음에 거푸집을 딱 떼어내고 그냥 쓰는 집이에요. 그냥 창이나 좀 좋은 거 끼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에 페인트 칠도 안 하죠. 미장도 안 하죠. 바깥에 뭐 세라믹 사이딩이나 뭐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사 절감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미국이나 뭐 가서 보니까 꽤 괜찮거든요. 학교 건물이나 관공서 건물 그냥 노출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갖다가 카피를 해서 지었다. 나는 100%는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노출된 면을 외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외단열을 못 하죠. 단열을 못 합니다. 외부 단열을. 그래서 내부 단열을 해야 돼요. 그런 점이 또 제약이 되는 겁니다. 단열에 그런 거 제약이 되고. 이 특성을 알면은, 특성을 정확히 알면은, 자, 내가 이 공법을 쓰겠다, 안 쓰겠다, 판단이 나겠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도 우리가 많이 하는 그 경량 이제 목구조도 있고, 보통 2x4 공법이라 그러죠. 요새 우리나라 이제 외벽 단열 기준이 강화돼서 2x4가 안 되고 2x6, 실제 뭐 한 140일이 되는데 2x6로 그렇게 하고 인슐레이션으로 그라스울 같은 걸 채워서 그렇게 만드는 경량 목구조. 그래서 목조는 콘크리트조하고 다르게 습식공법이 아니죠. 건식입니다. 뭐 물을 사용해서 이게 뭐 구조체를 굳히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립식의 개념이다. 또 가구식 조립이다. 가늘고 긴 막대기들을 서로 조립하는 거를 가구식 조립 구조라 그래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빠르고 뭐 겨울에도 상관없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건물 자체가 경량이다. 경량 목구조. 그리고 또 목구조 중에서도 포스트 앤 빔 방식이 있어요. 기둥과 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 우리 전통 목구조, 전통 가옥, 전통 사찰, 뭐 궁궐 이런 건물들이 전부 다 기둥과 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포스트 앤 빔 또는 이제 요즘에 중목 구조라 그러는데 굵직한 단면의 나무로 기둥과 보 이렇게 뼈대를 세워서 만드는 거를 중목 구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콘크리트조하고 달리 이 목조는 재질 자체가 유기질이고 또 가연성 재료고 콘크리트는 무기질이고 불연성 재료고 이렇기 때문에 내구성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목조라도 내구성, 부패, 썩지 않게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안 썩는 겁니다. 내구성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재 유기질이 썩으려면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돼요. 이 습기만 막아주면은 내구성이 100년, 200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목재 자체가 유기질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습도가 이렇게 있고 온도가 맞춰지면은 이제 썩어요. 곰팡이가 나고 또는 해충이 벌레가 또 흰개미 같은 것들이 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방충 그런 약품을 바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가 되고 또 물만 안 닿게 건조 상태를 유지시켜 주면은 그렇게 크게 손상을 입지를 않는다. 또 목조 방식이 로그하우스라고 있어요. 로그하우스. 이건 뭐 예를 들어 적층식 이게 뭐 조적조도 아니고 귀틀집 개념인데 그 로그하우스가 있어요. 이렇게 로그 통나무를 가로로 눕혀서 쭉 쌓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도구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제재소도 없고 그 나무는 많은데 숲속에서 그냥 통나무 잘라서 적당히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만든 게 그 로그하우스입니다. 통나무. 근데 요즘에는 좀 발달을 했어요. 이 나무가 이게 나무가 있다면은 이게 원목이라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있죠. 이 방향으로. 이게 이제 성장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수축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 이 나이테 방향으로
수축률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수축률이 이 지름 방향의 수축률이에요. 그래서 수축률이 다 달라요. 이 나무의 이런 성장 방향, 축 방향이라고 그러죠. 나무의 이 방향이 제일 수축률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지름 방향. 이 나무가 있으면 이 지름 방향이 수축률이 그 다음에 커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나이테 방향이죠. 이렇게 나무의 테두리, 이 원주 방향이라고 하죠. 접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제일 수축률이 많아서, 그래서 나무를 대체로 보면 이렇게 쩍쩍쩍 벌어진 방사선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쪽에 수축률이 커서 그래요.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쌌으면은 이게 줄어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 그래서 통나무집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같은 크기의 창을 끼면 안 됩니다. 이게 한 1년 또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나무가 건조되면서 이렇게 수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창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 위에 계산법이 있는데, 창이 있으면 창 위에를 한 5cm, 10cm를 이렇게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6개월, 1년 있으면서 그 통나무가 점점 수축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거의 이렇게 맞닿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틀링이라 그러는데, 자리 잡아서 이렇게 건조되면서 침하되는 거를 자리를 잡는 거, 세틀링이라 그러는데, 논 세틀링 로그라는 게 있어요. 앞자리를 따서 NSL 이런. 그래서 뭐 우리가 보는 그 2x6 이런 판, 2x6면 어떻게 돼요? 6인치면은 실제 대략 한 14cm, 두께는 한 4cm, 이런 거를 막 붙여요. 접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통나무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라미네이티드 로그라 그래서 세틀링이 잘 안 되는 논 세틀링 로그가 돼요. 뭐 이런 걸로도 목조를 짓고, 그 밖에 이 목재 가공품으로 합판을 뭐 어떻게 판넬식으로 해서 조리식으로 하는 그 SIP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재가 뭐 좀 약하다 하지만은 밴쿠버 서부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UBC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기숙사가 이미 완공이 됐는데 18층이에요. 18층. 목조로 그냥 다 지었습니다. 목조로. 물론 중간에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홀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먼저 하고 나머지 목조로 했는데 18층이나 돼요. 무려. 그 밖에 뭐 한 40층 되는 그런 목조로 만든 그런 건물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거나 지금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조도 그렇게 약한 구조는 아니다. 예? 근데 또 이게 가연성, 화재에 약하지 않냐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요, 그 피해 정도는 철근 콘크리트나 뭐 벽돌조나 목조나, 왜? 이 내장재가 일단 다 타버리거든요. 내장재가 타고, 목조도 중목 구조 이렇게 굵은 거는 불에 타도요, 안까지 타고 불이 붙는데 다 연소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표면만 좀 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목조는 불에 탈 때 그런 유독가스가 나오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우리 그냥 이런 주택은 벽지도 다 화학 제품이죠. 실크 벽지, 뭐 커튼,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화학 물질들로 된 재료들이 유독가스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불에 타서 죽기 전에 유독가스 마시고 기절을 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거는 저는 뭐 각 구조별로 그냥 대동소이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벽돌, 콘크리트 그 자체가 불연제고 내화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마감을 할 때는 콘크리트조가 됐든 벽돌조가 됐든 목재가 됐든 그런 석고보드를 쓰죠. 난연재료, 난연 석고보드. 이런 걸로 화재 예방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